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아침을 드셨는데 또 아침 먹을 시간이라고 하세요.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 43살입니다.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것을요. 하지만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로요. 하지만 민준은 불안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혹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함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9살의 요양보호사 정지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평범한 아파트. 민주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거실을 바라봤어요.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 순자. 72살이셨죠. 엄마 아침 드셔야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 벌써 먹었는데? 식탁 위에는 그대로 놓인 아침상.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있었거든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치매 초기입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었죠. 민준에게는 8살 딸 지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민준과 지우 단둘이 살아왔죠. 그런데 어머니마저 치매라니. 민준은 회사를 다녀야 했어요. 제약회사 과장이었거든요.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 6시는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계셔야 했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라면을 끓이다가 잊어버리신 거였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시더니 놀란 표정이었죠. 아이고, 내가 라면 끓였었나?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며칠 전에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딸 지우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날 못 알아보셨어. 민준이 깜짝 놀라 물었죠. 뭐,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넌 누구냐고. 처음 보는 애라고 그러셨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준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민준은 회사 동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 과장, 요양보호사 조심해야 돼. 우리 고모부 집은 물건 없어졌대. 휴대폰만 하고 어르신은 내팽개쳐 두더라. 심지어 폭언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런 말들이 민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혹시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센터를 쳤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가까운 요양보호사 센터로 갔어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하셔서요.
요양보호사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살이요. 치매 진단은 언제 받으셨어요? 3개월 전이요. 센터장님이 노트에 뭔가 적으셨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대화는 되시나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네, 대화는 돼요. 근데 가끔 방금 한 말을 까먹으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세요. 아, 그 정도면 아직 초기니까 생활지원 중심으로 보호사님을 매칭해 드릴게요. 민주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경력이 많으신 분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경력도 중요하지만요. 어르신과 잘 맞는 게 더 중요해요. 경력 20년이어도 어르신이랑 안 맞으면 소용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이 파일 캐비넷에 있던 한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지아 선생님이 어떠세요? 경력은 3년이지만 치매 어르신들 만족도가 아주 높으세요. 민준이 자료를 봤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9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준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3년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정말 특별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과 소통을 잘 하시거든요. 센터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돌봐드려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시거든요. 민주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너무 어려 보였어요. 과연 이 사람이 엄마를 잘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센터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볼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내일 오전 9시에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민주는 센터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주는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르신 물건 훔쳐가는 사람, 휴대폰만 하는 사람, 심지어 폭언하는 사람까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민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CCTV를 주문했습니다. 거실용 하나, 부엌용 하나. 미안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엄마는 소중하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지아가 오기 전에 CCTV를 설치해야 했거든요. 거실 한쪽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부엌에도 하나 더 달았죠.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니 잘 보였어요. 좋아. 이제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어.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딸 지우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할머니 돌봐주시는 분 오시는 날이지? 맞아. 9시에 오신대. 좋은 분이시면 좋겠다. 지우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민준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아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지아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실내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준비해 온 거였죠. 지아는 현관에서부터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지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이고요. 어머니 방은 이쪽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부엌에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어머니 약은 저기 서랍에 있어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야 해요. 네, 메모할게요. 지아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엄마가 혼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지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절대 혼자 나가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제 번호는 센터에서 받았어요. 저장했습니다. 지아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미 김민준 과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민준은 조금 안심했어요.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나오셨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일어나셨어요? 순자는 거실로 나오시다가 지아를 봤어요. 낯선 사람이 있으니 놀라신 표정이었죠. 저 사람은 누구야?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엄마 도와드릴 분이에요. 정지아 씨라고. 지아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지아예요. 앞으로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지아를 쳐다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몇 살이야? 29살이에요. 어머, 젊네. 우리 손녀뻘이구만. 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제 할머니시네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순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할머니라니. 그래, 할머니지.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아가 자연스럽게 어머니 마음을 여는 것 같았죠.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8시 40분이었어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지아 씨,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네. 민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아는 이미 어머니 옆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침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 있어? 냉장고에 반찬이 있던데 같이 봐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켰죠. 화면 속에는 지아와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 계속 지켜봐야 해.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민주는 계속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아직 몰라. 계속 봐야 해.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집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지아는 잘하고 있을까?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민주는 슬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서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뜨자 거실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 드라마였죠. 지아는 부엌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금 안심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어요. 지아야. 네, 어머님. 물 좀 주겠니? 네, 잠깐만요. 지아가 설거지하던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라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민주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지아가 물을 들이기 전에 손으로 컵을 만져본 거예요. 뭐지? 왜 저러는 거지?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이 차가워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그래. 따뜻한 게 좋지. 지아는 다시 물을 따랐어요. 이번에는 정수기의 온수를 조금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손으로 확인했죠.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물을 받아 드셨어요. 고맙다, 지아야. 민주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렇게 세심하게 확인하는구나. 민준 자신도 어머니한테 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냥 냉장고 물 주는 게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식당에 가지 않고 다시 CCTV를 켰어요. 화면 속에서는 지아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지아가 반찬을 하나하나 냄새 맡아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님, 이 시금치나물이 좀 시큼한 것 같은데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아니에요. 배탈 나시면 안 되잖아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지아는 시금치를 새로 삶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구나. 꼼꼼하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확인했을 때 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아가 뭔가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적는 거지? 카메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아는 열심히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지아는 어머니가 자주 찾는 물건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경은 소파 옆 테이블, 리모컨은 쿠션 옆, 물컵은 식탁 오른쪽 구석. 작은 것 하나까지 기록하고 있었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어제보다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지아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민주는 슬쩍 CCTV를 켰습니다. 오전 10시쯤 어머니와 지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아야, 우리 민준이 어디 갔니? 회사 가셨어요, 어머님. 아, 그래. 어머니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지아야, 민준이는 어디 갔어? 지아는 놀라지 않았어요. 여전히 밝게 대답했죠. 회사 가셨어요. 저녁에 오세요. 그랬구나. 민주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벌써 2번째네. 지아가 짜증 안 내나? 그런데 또 5분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3번째로 물었어요. 지아야, 민준이는 언제 와? 민주는 화면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자신이라면 벌써 짜증이 났을 거예요. 엄마, 아까 말했잖아요. 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6시쯤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어머님이랑 있을게요. 심심하시면 같이 산책 갈까요? 산책? 좋지.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짜증 안 내네. 오히려 지아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민주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 때 민주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엄마, 아까 말했잖아요. 제발 기억 좀 해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슬프고 미안한 얼굴이었죠. 민주는 화면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CCTV를 확인했어요. 지아와 어머니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물었어요. 지아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에요, 어머님. 화요일? 그럼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또 물으셨습니다. 지아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화요일이에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의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집안을 두리번거리셨어요. 내 안경. 안경이 어디 갔지? 지아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소파 옆 테이블에 있던 안경을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물건 위치를 적어뒀구나. 지아는 어머니가 자주 찾는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해뒀다가 바로바로 찾아드린 거였어요. 민주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네. 다음 날 수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민주는 회의 중에 슬쩍 휴대폰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서 지아가 어머니께 다가가고 있었어요. 손에 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나 약 벌써 먹었어. 어머님, 오늘은 아직 안 드셨어요. 먹었다니까? 내가 기억 못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회의실에서 긴장했어요. 엄마가 화내시네.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였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죠. 민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엄마 안 드셨어요. 제발 드세요.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지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그럼 약통만 확인해 볼까요? 같이 보면서요. 지아는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요일별로 나눠져 있는 약통이었어요. 어머님 보세요. 오늘 수요일 칸에 약이 그대로 있어요. 어머니가 약통을 보셨어요. 수요일 칸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네, 그럼 이거 드시고 저랑 맛있는 거 먹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어머니는 마지못해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죠. 민주는 화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엄마 기분 풀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뭔가 꺼냈어요. 딸기였습니다. 지아는 딸기를 씻어서 예쁜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가져갔죠. 어머님, 약 드셨으니까 입가심으로 드세요. 고맙다. 약 드시기 싫으시죠? 저도 약 먹기 싫어요. 어머니가 지아를 봤어요. 그래, 너도? 네. 그래서 저도 약 먹을 때 사탕이랑 같이 먹어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넌 참 귀엽다. 기분이 풀린 겁니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민준 자신은 어머니가 약 드시기 싫어하실 때마다 싸웠었거든요. 엄마, 약 안 드시면 안 돼요. 건강 나빠져요. 그렇게 소리치면 어머니는 억지로 드셨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죠. 하지만 지아는 달랐어요. 약을 드시게 하면서도 어머니 기분까지 챙겼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대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지아는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는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확인했을 때 어머니와 지아는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지아는 옆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요. 민주는 화면을 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이지. 목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지아가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민주는 CCTV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산책 가는구나. 엄마 기분 전환하시겠네. 민주는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다시 CCTV를 켰을 때 두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지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산책 다녀오셨죠? 네, 날씨가 좋아서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요양보호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분이 어머님한테 치매냐고 물어보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은 힘들다고. 나중에 보면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뒤로 계속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민주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어르신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지아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신경 쓰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요양보호사는 박미선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20년째 일하는 사람이었죠. 박미선은 경력은 길었지만 어르신들에게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죠. 박미선은 지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경력 3년밖에 안 된 애송이가 뭘 안다고. 그래서 지아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어머니였으니까요. 민주는 그날 밤 CCTV 녹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뒤 지아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지아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아까 그분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치매라서 너한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아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소중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지아야. 민주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대하는구나. 금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민준아, 왔구나. 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지아가 준비하고 있어. 지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아에게 물었어요. 이번 주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어머님이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네, 괜찮았어요. 지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봬요. 네, 지아 씨도 좋은 주말 되세요. 지아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지아 씨 어때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아. 정말 착한 애야. 나한테 잘해줘. 다행이네요. 민준아, 지아 계속 오게 해줘. 네, 엄마.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주무신 뒤였습니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번 주를 돌이켜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CTV로 본 지아의 모습들이 떠올랐죠. 세심하게 물 온도를 확인하고 반찬 냄새를 하나하나 맡아보던 모습, 같은 질문을 3번 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어머니 기분을 챙기던 모습, 다른 요양보호사한테 무시당해도 어머니만 생각하던 모습.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아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 처음엔 다들 좋아 보이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해.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CCTV 녹화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 주 영상들을 쭉 돌려봤어요. 지아는 단 한순간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10번 반복해도, 물건을 찾느라 30분을 걸려도, 약 먹기 싫다고 투정해도 항상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것만으로도 지아를 고용한 건 잘한 일이었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주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평소처럼 9시에 도착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아 왔구나. 잘 잤어? 네, 어머님은요? 나도 잘 잤어.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지아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민준이 나가고 지아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지아가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셨죠. 어머님, 조심하세요. 알았어. 지아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어요. 지아는 황급히 수도를 잠그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더 다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를 거실 소파까지 모셨어요. 어머님, 어디 안 다치셨어요? 머리는요? 지아가 어머니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혹시 부딪힌 데가 있나 확인하는 거였죠. 괜찮아. 그냥 어지러웠어. 잠깐만요. 혈압 재볼게요. 지아는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항상 준비해 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많이 낮았어요.
지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침을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아. 혈압이 떨어진 거야. 어머님, 아침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꿀물 타올게요. 지아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기운 나실 거예요. 어머니가 꿀물을 마셨어요. 지아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쉬세요. 지아는 시계를 봤어요. 10분 뒤에 다시 혈압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지아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회사에 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아 씨. 과장님, 죄송한데 어머님이 아까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안 다치셨어요. 지금 혈압 재봤는데 조금 낮아요. 아침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병원 가야 하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지켜보려고요. 꿀물 드시고 나서 다시 재볼게요. 그래도 계속 어지러우시면 병원 모시고 갈게요. 지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많이 안정되셨어요. 계속 연락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가는 게. 네, 괜찮아요. 과장님 회사 일 보시고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회의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실까? 민주는 부장님께 말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제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 중인데 가야겠어? 죄송합니다. 민주는 회사를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지아에게 전화했죠. 지아 씨,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혈압 다시 쟀는데 110에 70으로 올라왔어요. 어지러움도 없으시대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곧 아침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민주는 조금 안심했지만 그래도 집으로 갔습니다. 30분 뒤 민준이 집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지아가 옆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었죠. 그때 내가 그랬거든.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말요? 너무 재미있어요. 지아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다가갔어요. 민준아, 왜 벌써 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넘어지셨다면서요? 아, 그거 괜찮아. 지아가 잘 돌봐줬어. 어머니는 멀쩡해 보였어요. 민주는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아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혈압이 처음엔 90에 60이었는데 지금은 110에 70으로 정상이에요. 어지러움도 없으시고요. 민주는 노트를 봤어요. 거기에는 시간대별로 혈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매번 기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머님 상태 변화를 알 수 있으니까요. 민주는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지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위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민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지아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저 김순자 어머님 아들인데요. 아, 형님이시구나. 들어오세요. 지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준의 형, 민석이었어요. 48살이었죠. 민석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품평하듯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석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민석의 눈은 지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죠? 네, 정지아입니다. 지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석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3년입니다. 겨우 3년? 민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젊네요. 이런 일 하기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석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지아가 잘해줘. 그래요? 근데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싫어. 나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집에서는 위험하잖아요. 어제도 넘어지셨다면서요? 그건 요양원에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석아, 나 집이 좋아. 여기가 편해.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를 봤죠.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할머니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이 좋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죠. 제가 생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어머님이 편안하신 게 더 중요합니다. 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순자가 화를 내셨습니다. 민석아, 왜 이래? 아니,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내가 뭘 안다고. 민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갈게요. 민석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지아를 봤어요. 지아야, 미안하다. 우리 큰애가 원래 좀 그래.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도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지아의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회사에 있던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민석이었어요. 야, 민준아. 오늘 집에 갔다 왔다. 형이요? 왜요? 어머니 요양보호사 받는데 너무 어리더라. 그래도 일은 잘해요. 아니, 민준아. 진짜 괜찮아? 경력 3년밖에 안 됐다던데? 형,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 엄마가 치매인데 경험 많은 사람이 와야지. 지아 씨는 엄마를 잘 돌봐줘요. 지금은 그래 보여도 나중엔 모르는 거야. 내 말 들어. 요양원이 답이야. 형, 전 제 방식대로 할게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이 또 뭐라고 했을까? 지아 씨한테. 수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지아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자세히 봤어요. 지아의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지아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있는데. 민주는 CCTV 앱을 켰습니다. 오늘 오후 영상을 돌려봤어요. 형이 방문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이 지아에게 했던 말들이 들렸어요. 겨우 3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민주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저렇게 무례하게 말했어? 그리고 형이 나간 뒤의 영상. 지아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지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얼굴이 안 보였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민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아 씨가 울었구나. 형 때문에.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아가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가 평소처럼 9시에 왔어요. 웃으며 인사했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지아를 불렀어요. 지아 씨.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현관 쪽에서 서서 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들리는 곳에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형이 실례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아가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무례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CCTV 봤어요. 우셨죠? 지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족이 그런 말을 해서.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형님도 어머님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돈 때문에 한다는 말은 너무 심했어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돈 때문에 일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아 씨는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지아 씨를 의심했어요. 네. CCTV 설치한 것도 지아 씨 감시하려고 한 거예요. 지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어요. 근데 봤어요. 매일. 지아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위해 물 온도를 확인하고, 상한 반찬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같은 질문 들어도 짜증 안 내고, 엄마 기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것들까지 모두 다 봤어요.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처음엔 연기인 줄 알았어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민준이 지아를 똑바로 봤어요. 아무도 안 볼 때도 CCTV만 있을 때도 지아 씨는 똑같았어요.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믿어요. 지아 씨를.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어디 갔어?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 지금 갈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저 출근할게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과장님. 민준은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지아는 안으로 들어가며 어머니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어. 지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지아는 주말에는 오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민준이 준비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물었어요. 지아는 오늘 안 와? 주말에는 안 와요, 엄마. 그렇구나. 어머니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지아 보고 싶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네. 일요일이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지아 씨 어때요? 좋아. 정말 착한 애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 우리 며느리만큼 좋아.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내 와이프? 우리 며느리 생각나네. 민준의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었죠. 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척 아꼈었습니다. 지아가 우리 며느리랑 비슷해. 그렇게 따뜻하고 착해. 민주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 지아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지난 2주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었죠. CCTV를 달고 매일 감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지아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으로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를 만난 건 정말 다행이야. 민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죠. 3주차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지아와 어머니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 9시 지아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아야, 어서 와. 기다렸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민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아 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이제 민준은 CCTV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아를 믿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지아와 어머니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아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좋아요. 오늘 벚꽃 피었는데 같이 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만발했죠. 와, 예쁘다. 어머니가 벚꽃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죠?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래, 찍어줘. 지아는 휴대폰으로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지아야, 너 결혼 안 했어? 네, 아직이요. 왜? 예쁜데. 지아가 웃었어요. 인연이 없나 봐요. 우리 민준이는 어때? 어머님. 지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우리 아들 괜찮은데. 착하고. 에이, 어머님. 과장님은 제 고용주시잖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어요. 산책길에 동네 슈퍼에 들렸습니다. 어머, 순자야. 또 왔네. 슈퍼 주인 영숙 이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숙아, 오늘 날씨 좋지? 그러게. 지아 씨도 왔구나. 이모님, 안녕하세요.
영숙이 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지아가 잘해줘? 잘해줘. 정말 착한 애야. 어머니가 지아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지아 씨 참 대단하네. 영숙이 지아에게 사탕 하나를 건넸어요. 지아 씨, 이거 먹어. 수고 많아.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갑자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 반지 봤어? 지아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반지요? 어떤 반지요? 금반지. 결혼할 때 받은 거. 어디 두셨는데 없어요? 지아가 다가갔습니다. 여기 서랍에 두었는데. 없어. 어머니가 거실 서랍을 열어보셨어요. 반지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 여기 뒀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같이 찾아봐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지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디 다른 곳에? 아니야. 여기 분명히 뒀어. 어머니가 서랍을 계속 뒤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누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지아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어머님, 제가 더 찾아볼게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대답이 냉담했어요. 지아는 계속 집안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아가 준비한 점심이었지만 어머니는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응.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어두웠어요. 오후 2시쯤 지아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반지를 못 찾겠어요. 반지요? 금반지라고 하시는데 아침부터 찾고 있는데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같이 찾아볼게요. 네. 지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녁 6시 민준이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반지 어디 두셨어요? 모르겠어. 여기 서랍에 뒀는데. 같이 찾아봐요. 세 사람은 다시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서랍 구석구석, 화장실, 부엌. 1시간이 넘게 찾았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찾아봐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지아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지아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나는 안 가져갔는데 어머님이 날 의심하시는 것 같아.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평소처럼 9시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어? 어머니의 인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전 내내 어머니는 서랍을 계속 열어보셨습니다. 반지를 찾는 거였죠.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지아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또 찾아볼게요. 그래.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 민석이었습니다. 야, 민준아. 엄마 반지 없어졌다며?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형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걱정되신다고. 지금 찾고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야, 민준아. 솔직히 말해. 그 요양보호사 의심되지 않아?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생각해봐. 어머니 혼자 잃어버리실 리 없잖아. 집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밖에 없잖아. 민주는 화가 났어요. 형, 지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어? 3주 봤다고 사람을 알아? 저는 매일 봤어요. 지아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민석이 비웃었어요. 그게 다 연기일 수 있어. 나이 든 사람들 잘 속이잖아. 형, 지아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흥분하지 마. 나도 내 입장 이해해. 근데 현실을 봐. 반지는 어디 간 거야? 그건 엄마가 어딘가에 두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야, 내 말 들어. 지금이라도 요양원. 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 말이 맞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럼 반지는 정말 어디 간 거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죠. 지아 씨,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아 씨도 힘들겠지. 의심받는 게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지아와 어머니가 산책을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가 지아를 보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요양보호사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박미선이 보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였죠. 아이고, 정지아 씨. 요즘 어때요? 미선이 다가왔어요. 네, 잘 지내요. 그래요? 근데 소문 들었어요. 네.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르신 반지 없어졌다면서요?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이 동네가 좁아요. 다들 알아요. 미선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일 생기면 보호사가 먼저 의심받거든. 저는 안 가져갔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이랑 가족들이 믿어주면 되는 거지. 미선의 말투가 비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미선이 가고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영숙 이모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모님, 계란이랑 우유 주세요. 그래. 영숙은 물건을 건넬 때 지아 손을 피했어요. 직접 닿지 않으려는 거였죠.
지아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모님도 나를 의심하는구나.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슈퍼 밖에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지아와 어머니가 지나가자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요양보호사? 그러게. 젊은데 보육원 출신이라며? 손버릇이. 지아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지아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는 안 가져갔는데 왜 다들 날 의심하는 거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밖에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지아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는 지아를 민준이 배웅했습니다. 지아 씨. 네. 힘드시죠?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아 씨를 믿어요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어제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반지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서요. 지아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그러시죠.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지아와 민주는 조용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어제 못 찾은 곳, 옷장 위, 침대 밑 구석, 신발장. 하지만 역시 반지는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찾았어? 아직이요, 어머님. 지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는 지아를 멀리 하셨어요. 점심을 같이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어머니는 지아와 거리를 두셨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을 때 지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나는 안 가져갔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 어머님, 이모님, 동네 사람들까지. 다들 날 의심해. 지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지아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지아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아 씨, 저 먼저 가볼게요. 지아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민주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지아 씨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엄마도 혹시 지아 씨를 의심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CCTV 녹화 영상을 전부 다시 봤습니다. 이번 주 영상들을 쭉 돌려봤어요. 지아가 서랍을 여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혼자 들어간 적도 없었어요.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지아 씨는 절대 아니야. 절대. 하지만 문제는 반지였어요. 반지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가득했죠. 내일이면 주말이야. 주말 동안 꼭 찾아야 해. 지아 씨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 토요일과 일요일. 지아는 주말에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대를 들어 올리고 옷장을 비우고
화장실 구석구석, 부엌 서랍까지. 하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정말 엄마가 어딘가에 두신 걸까? 아니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아 씨는 절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지아가 가져간 거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민주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죠. 월요일이 되면 지아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봐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괜찮아.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서웠죠. 어머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하지만 지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지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어? 어머니의 인사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지아를 불렀어요. 지아 씨, 잠깐. 두 사람은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 씨, 힘드시죠? 괜찮아요. 지아가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저는 지아 씨를 믿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죠. 정말요? 네. CCTV도 다 확인했어요. 지아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네. 혹시 그만두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반지 찾을게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저도 찾고 싶어요. 제가 안 가져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꼭 찾을 거예요. 민준이 출근하고 지아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오전 내내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지아도 조용히 집안일을 했죠. 점심을 준비하면서 지아는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진실은 꼭 밝혀질 거야. 지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준이 차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오늘은 어머니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엄마, 병원 가는 날이에요. 병원? 나 안 아픈데. 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야 하잖아요. 지아도 같이 가? 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같이 가요. 세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고 지아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찰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기억은 잘 나시나요? 아니요, 가끔 까먹어요. 의사가 민준을 봤습니다. 증상이 어떠신가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물건 위치 잘 잊으세요. 그럴 수 있죠. 치매 초기니까.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MRI 결과를 보니 저번보다는 조금 진행됐네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나빠진 건가요? 아니요, 급격하진 않아요. 초기 단계라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는 물건 위치 같은 걸 자주 헷갈려 하세요. 네. 실제로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과 지아가 서로를 봤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를 화장실에 두셨는데 거실 서랍에 뒀다고 기억하실 수 있어요. 본인은 확신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민준이 물었어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곳에 두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지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료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반지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우리가 못 찾은 것뿐이에요. 지아가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제대로 찾아봐요. 꼭 있을 거예요. 그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 엄마가 어딘가에 두신 거야. 오늘 꼭 찾아야 해. 수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오후에 집에 가서 반지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후 2시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아 씨, 오늘 반지 제대로 찾아봐요. 네. 지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엄마, 잠깐 낮잠 주무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찾아볼게요. 그래.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낮잠을 주무셨어요. 민준과 지아는 본격적으로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 저는 방 쪽을 볼게요. 지아 씨는 거실 쪽 부탁해요. 네. 두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손을 넣어 구석구석 더듬었죠. 없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 확인했어요. 옷을 다 꺼내서 봤습니다. 여기도 없어. 옷장 위도 확인했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손을 뻗었죠. 여기도 없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도 거실을 뒤지고 있었어요. 소파 쿠션 사이, 텔레비전 선반, 신발장. 없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 싱크대 밑, 쓰레기통까지 확인했어요. 여기도 없네요. 화장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면대 서랍, 선반, 변기 뒤. 없어. 2시간이 지났어요. 민주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어디 간 거지? 지아도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과장님, 거실 한 번 더 볼게요. 지아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테이블, 서랍. 이미 확인한 곳들이었어요. 지아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디일까? 어디에? 그때 지아의 눈에 뭔가 보였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화분. 지아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분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화분 밑 바닥 쪽을 보는 순간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과장님, 지아가 소리쳤어요. 네.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여기요. 화분 밑에 뭔가 있어요. 두 사람은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바닥을 보는 순간 금반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반지가 여기 있었네. 민준이 소리쳤어요. 지아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진짜 여기 있었네요. 민준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화분에 물 주시다가 여기 떨어뜨리신 것 같네요. 그러게요. 화분 밑으로 굴러 들어갔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찾았어요. 드디어. 네, 찾았어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이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응? 뭐야? 어머니가 잠결에 일어나셨어요. 반지 찾았어요. 정말? 민준이 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 어디 있었어? 화분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화분이라고?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아, 맞다. 지난주에 물 줬는데 그때 반지가 떨어졌나 보네.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오셔서 지아를 보셨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지아야. 어머니가 지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아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의심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지아를 안았습니다. 지아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반지를 찾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였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평범한 오후였어요. 어머님, 과일 드실래요? 그래. 지아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예쁘게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았어요. 어머님, 사과 드세요.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어요. 지아는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 신발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셨어.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안 돼. 안 돼. 지아는 급하게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회사에 있던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부엌에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지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파트 단지 아닌데 안 보여요.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네. 지아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실종됐어요. 언제 실종되셨나요? 10분 전이요. 아니, 5분. 10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회색 가디건이요. 그리고 회색 바지. 알겠습니다. 주변 파출소에 연락하겠습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아는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놀이터를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산책로를 뛰어갔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지아는 계속 뛰었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슈퍼로 뛰어갔습니다. 이모님, 저희 어머님 못 보셨어요? 영숙이 놀라서 나왔어요. 아니, 못 봤는데? 왜? 어머님이 없어지셨어요. 뭐라고? 언제? 방금요.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 큰일이네. 영숙도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넌 계속 찾아봐. 감사합니다. 지아는 다시 뛰었습니다. 아파트 뒷문, 주변 상가, 버스 정류장. 어머님, 어머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회색 가디건 입은 할머니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70대 할머니세요. 치매가 있으세요. 아, 잠깐. 아까 버스 타시는 거 봤어요. 지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버스요? 몇 번이요? 글쎄요. 마을버스 같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요? 잘 모르겠어요. 지아는 절망했어요. 버스를 타셨다고? 그럼 어디로 가신 거지?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지아 씨, 과장님, 지아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어디 찾아보셨어요? 아파트 주변 다 찾아봤어요. 누가 마을버스 타는 거 봤대요. 마을버스? 민준이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셨다고? 그럼 어디로 가신 거지? 갑자기 민준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집. 네. 엄마가 옛날에 살던 집. 치매 환자들이 옛날 기억을 찾아가요.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옛날 집이 어디세요? 도봉구. 거기서 30년 살았어요. 빨리 가봐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과속으로 달렸어요. 차 안에서 지아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길가에 계실지도. 네, 저도 보고 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아니네요. 저기도 아니에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도봉구에 도착했어요. 민준이 기억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이쪽이에요. 저기 골목.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저기, 민준이 소리쳤어요. 골목 안쪽 한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 어머니였어요. 엄마. 민준이 차를 급정거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지아도 황급히 내렸어요. 어머니는 빈집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단층 집이었어요. 엄마. 민준이 뛰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 온 거예요? 놀랐잖아요. 어머니는 민준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 엄마,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새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랬어?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지아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머님 놀랐잖아요. 어머니가 지아를 봤어요. 지아야? 네, 어머님. 저예요. 지아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손이 차가워요. 얼마나 오래 서 계셨어요? 지아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어머니께 입혀드렸어요. 미안해. 나 집에 가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집으로 가요. 따뜻한 집으로요.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차 타요.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지아야,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지아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쳐서 눈을 감고 계셨고 지아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엄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지아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누우세요. 그래. 어머니는 지쳐서 바로 주무셨어요. 민준과 지아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탈진한 상태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부엌에 있는 동안 어머님이 나가신 거예요. 지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민주는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 씨, 네. 지아 씨 잘못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요. 치매 환자는 한순간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아 씨가 바로 찾아주셨잖아요. 즉시 전화 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아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지아 씨, 그만두지 마세요. 민준의 눈도 붉어졌어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지아 씨가 필요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민주는 지아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지아는 가방을 들고 서 있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네, 저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 제 책임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지아 씨, 아까 말했잖아요. 지아 씨 잘못 아니라고. 아니에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다치실 뻔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셨어요. 30분이나. 혼자.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아 씨. 민준이 지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는 무사하세요. 지아 씨가 바로 찾아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아 씨,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죄송해요.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아 씨, 가지 마요. 제발.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민준은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지아가 올지 안 올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일어나셨어요. 민준아, 오늘 회사 안 가? 네, 엄마. 오늘은 집에 있을게요. 지아는 아직 안 왔어요. 30분이 지났지만 지아는 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안 오는 건가? 어머니도 불안해 보였어요. 지아, 오늘 안 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잘못이지. 내가 어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나갔으니까 지아가 힘들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은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빠르게 문을 열었어요. 지아 씨, 안녕하세요. 지아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죠. 들어오세요. 지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지아야. 어머님.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가셨어요. 지아야, 미안해. 어제 나 때문에 놀랐지? 힘들었지? 어머니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나가서 너 힘들게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지 마. 제발. 어머니가 지아를 꼭 안았어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지아는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준과 지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씩을 앞에 두고요. 지아 씨, 어젯밤에 많이 힘드셨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위험했던 순간을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어제 같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아 씨, 민준이 지아를 봤어요. 지아 씨는 사람이에요. 슈퍼맨이 아니고요. 부엌에 갈 수도 있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요. 잠깐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한 요양보호사는 없어요.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지아 씨는 즉시 찾아 나섰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진짜 돌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아 씨는 그걸 증명했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과장님, 저 사실은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민주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었고 명절에도 혼자였고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어머님을 돌보면서 알게 됐어요. 가족이 뭔지. 어머님이 제 이름 부르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챙겨주시면서 우리 지아라고 하실 때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았어요.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잃을까봐, 어머님을 잃을까봐, 이 따뜻함을 잃을까봐. 지아 씨, 저한테 어머님은 처음 생긴 가족이에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아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때 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왜 울어? 두 사람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양쪽 손으로 민준과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이지. 지아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2025년 7월 여름이 왔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손목에는 GPS 위치 추적 팔찌가 있었어요. 지아가 준비한 거였죠. 어머님, 이거 차고 계셔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도 이제는 받아들이셨어요. 거실에는 새로운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현관문에 센서가 달렸어요. 문이 열리면 민준과 지아 휴대폰으로 알림이 갔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어요. 지아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좋아요. 오늘 공원에 백일홍 피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어머, 순자, 지아. 영숙 이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 순자 상태는? 많이 안정되셨어요. 다행이다. 지아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영숙이 지아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동네 자랑이야. 슈퍼를 나오는데 박미선을 마주쳤습니다. 아, 정지아 씨. 안녕하세요. 지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미선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소문 들었어. 어르신 찾았다며? 네. 대단하더라.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배워야겠어. 너처럼.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저녁 6시. 민준이 퇴근했어요. 거실에는 지아, 어머니, 그리고 딸 지우가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야,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지아 언니가 숙제 도와줬어요. 지우가 지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식탁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오늘 메뉴 뭐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자, 다 같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주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지아가 설거지를 했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지아 씨,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항상 지아 씨만 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과장님, 네, 감사해요. 제가요? 네, 저를 믿어주셔서. 민준이 웃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이제는 제 엄마 같아요. 지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네요. 네, 가족이에요. 저녁 7시. 지아가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내일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나가는 지아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생각했어요. 지아 씨를 만난 건 정말 축복이었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아가 9시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아, 왔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어요.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뭐야? 액자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달 공원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 민준, 지우, 그리고 지아.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지아가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 네,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지아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지아야. 우리 딸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지아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가요. 민주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CCTV를 달고 매일 감시했죠. 지아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4주 동안 봤습니다. 지아가 얼마나 세심하게 어머니를 돌보는지. 같은 질문을 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어머니 기분까지 챙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참고 어머니가 실종됐을 때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을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